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당뇨의 의외의 증상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당뇨의 어떤 증상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 이 암과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빨리 발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당뇨 수치를 검사해 보기 전이나 혈압을 재보기 전이나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화상을 입거나 이렇게 다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아프고 붓고 빨갛게 되고. 그래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 몸의 어떤 신체 기능을 잃어버리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의료인이 아닌 이상 혈압이나 당뇨를 규칙적으로 측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왜 이렇게 상태가 나빠질 때까지 방치를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떨어지는 발언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요즘에 조금 더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면 주치의와 기본적인 어떤 체크들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위험률이 높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당뇨의 기본 증상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본다, 갈증이 굉장히 많고 물을 많이 마신다, 어떤 이런 기본적인 증상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당뇨에는 잘 모르고 있는 의외의 증상들이 있고, 근데 이런 증상들 자체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 몸에 또 당뇨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을 이렇게 손상시키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당뇨를 더욱더 잘 조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까지,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오늘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뇨란 어떤 질병인가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당뇨라는 질병을 알면 그 질병이 나타내는 증상을 알 수 있고, 그 증상을 또 알게 되면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절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당뇨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에 당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도 많아지고 잡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에 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이죠. 그래서 당뇨증은 당혈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 당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가서 우리 세포 속에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 등에 저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당은 적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데, 당뇨병이 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저장하는 양은 떨어지고,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우리 몸에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소변을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에 있는 당을 우리 세포 속으로 넣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에 당도 많아지고, 이 많아진 당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사구체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소변을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이 당뇨병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에 당이 많고 그 다음에 소변 당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 당뇨의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자, 우리 몸이 저장을 못 시킨다고 했죠. 에너지가 감소되겠죠. 자, 머리가 빈 느낌, 그리고 기억력 감소. 갑자기 특별하게 어떤 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공중에 붕 뜬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기억력이 부쩍 떨어진다. 그러면 당뇨병 의심해야 되고, 인슐린이 떨어지고 있다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적절하게 인슐린이 잡아서 뇌 쪽으로 보내주지 못하고 고혈당과 저혈당 증상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졸립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갑자기 낮잠을 자는 사람을 잘 살펴봤더니 그 45% 정도가 당뇨였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낮잠을 너무 많이 잔다. 왜냐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그리고 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잡아서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제대로 못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의욕이 없고 뭔가 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감정 자체도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고혈당, 저혈당. 자, 저혈당일 때 굉장히 어떤 짜증이 많이 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시 그럴 때 막 이렇게 단 음식을 먹으면 다시 고혈당 가죠. 그렇게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다음에 이 탄수화물에 집착이 생기죠. 이런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르내리면서 감정 자체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잘 참았던 일에 대해서도 갑자기 화를 확 낸다든지 하는 평상심의 부족 같은 증상도 우리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의외의 증상일 수 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식 기능 그런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소화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뱃속에 그득 이렇게 머물러 있는 느낌. 그러다가 늦게 소화가 되는. 이것 자체는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데도 혈당이 역할을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 쪽에도 어떤 영향을 주어서 손상을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배가 부른 느낌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의 의외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에 당이 필요 이상으로 넘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잡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피 속에 돌아있는 당을 인슐린이 잡아서 이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혈액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혈액에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당은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빨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혈관을 녹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염증 등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식기 질환, 뭐 질염 같은 증용 감염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비해서 감기나 장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이죠. 그리고 시력과 청력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요. 자, 눈에 있는 망막혈관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서 망막혈관의 어떤 시력이 떨어지는 거. 귀는 이제 청신경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서 그래서 당이 많아지면 신경과 혈관을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당뇨의 의외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발 쪽에 감각 이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당뇨를 오래 알았을 때 합병증으로 다리 쪽에, 발 쪽에 신경증이 있다고 하는데 신경증까지는 아니라도 감각이 약간 이상한 느낌. 내 발이 아닌 것 같다. 남의 발 같다. 아니면 좀 발이 저리다. 그런 느낌 등을 호소하는 사람 10에서 20%가 당뇨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 쪽에 감각이 이상하다면 바로 혈당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제가 이제 당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잡지를 못하니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당혈증,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많은 거하고 당뇨증,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당이 부족하죠.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에서 단백질을 꺼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당 자체가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부족하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경우 당뇨병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요. 왜냐하면 당이 빠져나가면 수분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섭취를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피부에 가려움증,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다. 그럼 바로 혈당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제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몸에 혈관 속에 당이 많다는 것과 우리 몸에 당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혈관 속에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당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단 음식을 하루 종일 생각하겠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보존 원리잖아요. 항상성 원리. 우리 몸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이 다 빠져나가니까 하루 종일 당을 생각하고 단 음식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의존과 금단 증상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또 당뇨병의 의외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단 음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졌다.
우리 몸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는 어떤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고 쉽게 지치는 것,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기능의 저하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당뇨의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너 빨리 이제 탄수화물 받아들여라. 자, 그럴 때 우리가 당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뇨 조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는 소리 없이 옵니다. 항상 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내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내 몸이 보내는 당뇨 신호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극복하고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